칼로리 제로, 수수료 제로 이런 말 붙으면은 그래도 기분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몸에도 좋고 돈도 아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소비자가 치르는 비용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식을 뒤집어서 역발상 경제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로 좋아하세요? 제로 콜라 많이 드세요? 전에는 먹었는데 안 먹어요. 왜요? 이제 제로가 실제 약간 뭐 좋다 나쁘다 논쟁도 있고 뭐 그래서. 오늘 한번 거길 들여다볼게요. 일단 제로라는 표현이 붙으면 콜라도 그렇고 얼마 전에 뭐 소주도 그랬고 판매량이 확실히 는다면서요. 그렇죠. 제로라는 게 사실 많이 붙잖아요. 왜냐면 뭐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뭐 제로 수수료, 사람이 없는 무인화까지 해서 한문으로는 없을 무, 공짜라는 말인데 근데 진짜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로나 무인화가 사실 공짜처럼 보이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비용이 없어진 것보다는 보이는 양태가 바뀌거나 지불 방식이 바뀌거나 심지어 누가 내는지만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소비자들은 제로를 선호하잖아요. 기업들도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로라는 단어를 딱 두는 순간 기분 좋잖아요. 무료, 영원. 딱 이러면 이득처럼 느껴지고 기업도 소비자가 그런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서 거의 마법의 단어처럼 요즘 쓰이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 소비자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한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가 요즘에 건강, 다이어트, 혈당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로 칼로리나 당제로 음료를 먹으면 죄책감이 덜하고 나는 왠지 스마트한 느낌이 들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 리서치가 제로 음료의 인기 및 표기 기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제로 음료의 인지도는 97%로 매우 높았고요. 그리고 칼로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비율도 약 60%였고요. 그리고 제로 음료를 자발적으로 구매한 사람들 중에 70%는 체중 및 질병 관리 등의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반면 맛이 기존 제품보다 비슷하거나 더 나아서 제로 음료를 산다는 사람은 2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부분 칼로리나 당류가 낮기 때문에 더 사는 거죠. 그러다 맛보다는. 그렇죠. 사실 맛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죠. 속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재료를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는데 첫 번째는 무료 배송, 공짜 체험, 뭐 수수료 영원처럼 혜택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둘째는 프리미엄처럼 보이는 거죠. 나를 관리하는 사람의 이미지, 건강한 선택, 뭐 이런 식으로요. 건강을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햄버거를 안 먹으면 되는데 확실히 콜라도 안 마시면 되는데. 햄버거 큰 걸로 먹고 콜라는 제로로. 항상 그런데. 그러면 또 나를 좀 챙기는 느낌은 나고. 스마트해 보이고. 그 느낌을 위해서인데 이게 사실 또 숨은 비용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오히려 그 제로 붙은 게 더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제로라는 게 덜 들어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덜 들어가면 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디카페인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비싸고 일반 우유보다는 저지방 우유가 이제 무지방 우유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로라고 하면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생산 설비나 대체 원재료 등에서 비용이 더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비용을 더 높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이렇게 하더라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심지어 약간 좀 제로라고 해서 먹었는데 포만감도 적고 맛도 적다 보니까 또 제로 음료나 제로 식품에 대해서 조금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네. 제로 제품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 유형 제품 간에도 가장 저렴한 제품 대비 비싼 제품 4배가량 비쌌대요. 그러니까 같은 제로 음료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생기고 그 안에서도 프리미엄 고름이 또 나눠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간 제로가 공짜는 아니다. 그리고 왜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을 빼는 공정이 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공정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가 좀 더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융권에서도 제로 수수료 무슨 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런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공짜일까요? 사실 금융 제로 수수료는 이제 진입장벽을 낮추는 혜택이 분명히 있죠. 효과도 있고. 네. 근데 완전 공짜 거래가 아닌 경우가 꽤 있고요. 뭐 거래 수수료는 없지만 뭐 재비용을 부담한다든지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요. 그 제 생각에는 영원이라고 해도 비용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비용 항목이 바뀐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우리의 행동 변화인데요. 수수료가 영원이면 한 번 더 사고 팔까? 어차피 영원인데. 이래서 매매가 잦아들고 잦아들다 보면은 수수료 비용은 없지만 거래가 늘면서 다른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팔고 오를 것 같으면 뭐 사고 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이유로 각 개인의 손해나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팔았다, 샀다 이러면은 그렇죠. 오래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개인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하니까 쉽게 더 사고 팔고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유관기관 수수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거래세도 나간다는 거. 그렇죠. 또 그 무인 매장 여기는 인건비가 제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숨은 비용이 있어요 여기도. 아, 그렇죠. 사실 이제 키오스크나 무이나 하면은 기업이나 입장에서는 운영을 단순하고 인건비를 줄긴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절감 효과를 가격이나 서비스로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다들 그렇지만 전에는 푸드코트나 패스트푸드 좀 더 그런데 요즘 일반 식당들 보통 키오스크로 누르고 내가 물도 갖다 먹고 음식도 내가 받아오고 내가 자리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내가 직원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전에는 이제 매장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소비자 이제 기본 업무처럼 내가 잠시 이제 식당 직원이 된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무인화가 되다 보면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11월에 키오스크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최근 1년간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 또는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네네. 응답자의 약 47%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잘못 눌러서. 그렇죠. 사용자 절반 가까이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요즘에 커피 이름도 어려워요. 너무 길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저도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네. 키오스크 서 있는데 뒤에 사람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이는 것이 53%로 가장 높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남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착하니까. 그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안 맞아요. 걸어 올라가고 있으면 굉장히 좀 미안하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안 그래도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눈치 보니까 그때부터 막 누르다 보니까 실수하고 막 잘못 눌렀는데 뒤로 돌아가면 왠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미안하니까 또 이러고 이러면서 실수가 늘어나는 거죠. 전원경 교수님도 실수한 적 있으세요? 엄청 키오스크? 많죠. 아 그래요? 그러게. 근데 그 실수하면은 결국에는 누가 주문을 받아준 직원은 없었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소비자 책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앞서 이 조사에 의하면 외식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문 실수를 인지하지 못해서 다른 상품을 받는 거죠. 한 94%를 가장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누르다 보면 딴 거를 눌렀는데 뒤돌아가려니까 뒤에 줄이 있고 뭐 이미 계산을 해버렸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계산하고 나면은 가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열심히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저 여기요 하기도 되게 민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겨우겨우 말을 했는데 손님 죄송한데 이미 계산하셔가지고 힘든데요 이러면은 거기다 대고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내 잘못인데. 벌써 이거 뭐 조리 들어갔어요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요. 빨리 적응을 하고 때로는 직원들에게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수단도 좀 여지가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또 이제는 AI 또 로봇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 제로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사실상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그 부분인데 실제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챗봇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서비스센터 전화하면 사람이 안 받고 챗봇으로 많이 하는데 챗봇 써보시면 알겠지만 좀만 어려운 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챗봇이 나를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챗봇을 상담해 주는 것 같아 가끔가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사 또 연결하려면 또 거의 뭐 시간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제일 많이 누르는 게 0번이죠. 상담원 그렇죠. 연결. 예. 기다렸다 연관 누르죠. 그래서 사실은 검수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거 관련돼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손이 더 많이 쓰고요. 그럼 우리는 일단 제로가 유행이고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로가 실질적으로는 공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대면 서비스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왠지 대면 서비스를 받으면 대우받는 것 같고 왠지 프리미엄 같고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은 대면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더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시대, 로봇 시대, 챗봇 시대에 사람과 대면에서 상담받으시려면 아니면 사람에게 직접 주문하시려면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사실상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제로가 실제 제로인지 이것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 잠깐 볼까요?